2025년 2월 8일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말을 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절어요? 아니, 전혀 절지 아, 않았습니다. 전혀 절지 절은 것 않았어요. 같아요. 의도적 안녕. 절은 모르세요? 네? 의도적, 의도, 나도 잘해. 너도 의도적 왜 절은, 절어요? 아니야. 의도적 왜 절은. 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지적질 네. 존나 한다고. 네, 아이, 이렇다니까? 네. 그거 걸 수 있지. 이 정도는 내 딴 걸로 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절어요라고 그거 하나 한 겁니다. 네, 김국두입니다. 이 애국시민 정도면 전 기자입니다. 거의 낚싯바늘이야. 계속 걸어. 낚싯바늘은 아니지.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함정이지, 함정. 부비트랩 약간. 아유, 아무튼 오늘은 좀 빨리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런가요? 네. K리그 이적 시장 끝났잖아요. 아예 끝났어? 나 모르고 있었어, 요새. 아, 끝났,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와, 잠깐만. 그러면 서울은 공격수를 톱을 영입 안 한 거야?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기간이, 전지 훈련이 끝났다 보니까, 아마 전지 훈련 끝났지. 여름에, 네, 전지 여 훈련이 시작하고 했다 보니까, 영입 없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다 2차 전지 훈련 이미 갔단 말이에요. 그 간 건 알아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데려오면 이게 핏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와, 톱 없이 시작한다고? 나 그 올해 우승 후보 서울 뽑았었는데. 대박. 톱이 아예 없진 않을걸요? 근데 확실한 톱이라고 보긴 그렇지 않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확실한 톱은? 근데 일류첸코 오피셜 떴어요? 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이러면 일류첸코 보내면 안 됐는데? 그러네. 아무튼 이 얘기할 건 아니었어요, 오늘. 어쨌든 그건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K2 얘기를 할 건데 K2에서도 사실상 그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수원 삼성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이 두 팀의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비교를 하는 거죠. 누가 더 그쵸.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거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눈에 띄는 영입이 있긴 하거든요, 몇 개씩? 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아까 말했던 서울에서 일류첸코 간 거죠. 그다음에 인천은 바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저는 수원 하나 한 명 더 있다. 저기 이랜드에서 갔던 선수 누구지? 브루노 실바. 브루노 실바 그래. 이것만 봤을 때 예측까지 해보면은 수원이 올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저 얘기해도 되나요? 하세요? 왜 눈치를 봐요? 저는 우선 인천 영입 눈에 띄는 거는 이동률이랑 이주용이 올 시즌 조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맞다. 봅니다. 이동률이 같다. 그래. 그럼 다음 끝인가요? 김비디님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아니면 더 이어서 쭉 하게. 당신이 계속 이어서 해야죠. 아, 이게 베스트 1, 2분만 보면은 우선은 공격진은 저는 인천이 압승하는 것 같아요. 공격진은 모사, 제르소, 원했어요, 저희가. 바로우에 이제 뭐 백업에 박후민, 뭐 김보섭도 2부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고 이동률도 쪼커로서 충분히 할 것 같고. 근데 인천의 문제점이 이제 미드진인데 미드진이 좀 많이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만 보면 좋은데 김도혁, 임용주, 문지한, 신진호 이 중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풀타임으로. 지금 미드필더는 그 맞는 말이긴 하다. 찾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하다. 잘 안 되고 있고 어 근데 수원 삼성과 인천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수원은 이미 2부에서 1년을 지냈고 인천은 처음 왔다는 거죠. 어. 그게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원이 네.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1년을 이미 있기 때문에 적응은 완료를 했어요. 음. 적응을 완료를 했어. 저 팀들이 뭐가 잘하고 누가 좋고 이걸 다 알 거야. 뭐가 무섭고. 음. 근데 완전 경험이 없는 인천이 될까? 난 모르겠는데. 제가 잘 반박을 좀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해 주세요. 우선은 적응 완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거는 2 부도 스쿼드가 많이 변했고 이랜드부터 해 가지고 사실 근데 음. '적응이라고 할 게 쪼끔 있을까?'라는 게 저는 2부 리그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분이 2부 전문가예요. 네. 왜냐하면 또 라인업이 좋다고 무조건 승격하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인천이 수비진이 생각보다 미드는 좀 박살났지만 '수비진은 그래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김 PD님 좀 인천 수비진에 대해서 좀 해 주실 말씀 있나요? 우선 외국인 중에 요니치가 나가고 델브리지가 남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쪼끔 걱정이 됩니다. 나도 비슷해요, 그건. 델브리지가 지난 시즌에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리몸 되지 그전에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리몸이 됐다기보다는 지난 시즌을 못 나와서 그런 거지 원래부터 그렇게 심하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지난 아닌데 시즌 너무 많이 날려 갖고. 지난 시즌에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지가 쪼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뭐 많은 부담을 주기에도 쪼끔 어려움이 있고 김동민 선수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 센터백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서 이명진 선 원래가 예. 사이드였어, 그리고. 예. 그리고 이명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직 경험이 적고 그렇다고 음. 해서 주전급 중앙 센터백을 데려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예. 델브리지랑 김건희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 센터백을 데려오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델리가 또 누우면은 어떡할 건데 그때. 그리고 큰 부상 때문에 폼이 나락가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저는 인천 이번에 스카우트 팀이 그럼 백업진은 좀 추려 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리가 부상당했을 때 대비책? 근데 그거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인천은 지금 수비 뎁스가 딱 곱하기 2 거든요. 그냥 한 곱하기 한 3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4백을 쓴다고 했을 때 한 12 명에서 10 명은 돼야 이게 쪼끔 운용이 되는데 딱 8 명, 9 명으로 가는데 뭔가 그런 대책이 없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 봐요. 근데 나는 사실 센터백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뭐죠? 측면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측면 사이드백이. 근데 저는 오히려 정동윤이란다. 최우진 나가고 이주영 온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정동윤도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뭐 민경현, 이주영 2 명이서 돌리고 또 김명순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지난 지난 시즌 민경현 많이 나왔어요? 완전 밀린 걸로 일단 기억하는데 내 기억에. 지금 사이드백 얘기가 나왔는데 사이드백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중앙 센터백을 마무리 짓자면 일단 문지환 선수가 잔류를 했기 때문에 문지환 선수가 삼성과 센터백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되니까 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문지환으로 메꿀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 같고 사이드백 같은 경우는 일단 굵직하게 보면은 최우진 선수하고 정동윤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워야 됐어요. 근데 시즌 1호 영입이 김명순 선수였단 말이죠. 오른쪽 사이드백. 이 선수는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사이드백도 가능해서 멀티 자원으로 처음에 1호 영입으로 데려왔고 그다음으로 온 사이드백이 이주영 선수예요. 이 선수는 왼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우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네. 네. 그리고 얘기해 나서 주세요. 바로 또 데려온 게 이상기예요. 이상기는 며칠 전에 나왔을 텐데 그거. 왼쪽과 오른쪽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인천에는 이미 민경현이라는 양쪽 사이드백에 가능한 자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뎁스로만 보면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퀄리티가 예. 과연 예. 괜찮을 거냐는 거지. 퀄리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1군으로 나오는 사이드백 선수들이 그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 이 문제인데,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사실상 K리그에서 풀백이 요즘 축구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K리그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아니긴 해. 그건 맞아. 네. 나도 고민은 했었어 사실. 그렇게 막 뭐라도 던져야 되니까. K리그에서 뭐 그바르디올이라든지 뭐 그런 풀백 활용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평타 이상만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감독의 역량 문제인데 어쨌든 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풀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감독님이 잘만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풀백의 그 문제점을 오히려 이번 시즌에 해결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우측이 정말 약했거든요. 우측이 누구였죠? 정말 우측에 작년에? 홍시우 선수 아니면 정동인 선수가 나오는데 둘 다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이 선수가 나오면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이 선수가 나오면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이게 너무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뽀백 체제에는 안 어울리긴 예. 했죠. 이게 엄청난 딜레마였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공격적인 홍시우를 넣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야 이렇게 먹힐 거면 정동윤을 넣어야지 이렇게 반복이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예. 그 문제 심각하다. 예. 그럴 바에 뽀백 체제는 이게 이 네 명의 수비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해줘야지만 이게 기반이 되는 수비인데 이게 3백을 쓰는 이유가 양쪽 사이드를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뽀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비수다운 사이드백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굉장히 만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주영, 벨브리치, 김건희, 이 김명순 선수도 2부에서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부상만 없다면 수비진은 인천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제 수원 수비진을 좀 얘기해 볼까요? 수비진 말고 그냥 전체적인 걸 얘기해봐요. 네, 수원 네, 그냥. 네. 수원이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난 수원은요. 그 권한규를 데려왔어요. 그거 봤어요. 아까 권한규 네. 내려왔고 일류첸코 내려왔고 경험이 굉장히 브루노 실바. 일부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좀 수비진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호강, 권한규 이렇게 센터백이 될 텐데 저는 한호강 선수가 참 아직 애매한 선수인 것 같거든요. 왜요? 그 2부에서도 뭔가 좀 확실한 모습을 못 보여준 느낌? 작년에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선수는 어떤가요? 그 이번에 외국인으로 영입한 센터백 레오 안드라데가 레오? 있거든요. 예. 뭐 어떻게 알아 이 선수를. 솔직히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왜냐면 K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이걸 아는 게 그 선수는 이제 긁어봐야죠. 긁어봐야 근데 되는 거야 이건 진짜. 권한규도 그렇고 한호강도 그렇고 아 근데 좋다. 피지컬 191이고 주발 왼발이네. 괜찮네. 지금 제가 볼 때 커뮤니티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다음 시즌 레프트 백 되고 다음 시즌 되게 기대되는 수비수라는 얘기가 많아서 괜찮아 보인다. 어쨌든 외국인 센터백을 샀다는 건 주전으로 쓰기 위해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레오랑 뭐 한호강 혹은 레오 아니면은 권한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러면은 솔직히 아니면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풀백 라인이 진짜 좋아요 여기가. 아니 이기재, 솔직히 최지묵, 이 그러니까 왼쪽에 황인택도 어쨌든 긁어볼 만한 선수고 뭐 이시영, 손호준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증명이 저는 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잠시만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시영이 어떻게 서울에서 완전 이적한 거예요 지금? 네, 이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적했으면 되게 괜찮은데 사이드도? 거기에 인천에서 정동일을 데려왔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이드는 수원이 훨씬 좋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서울이야, 서울 지금. 서울이야. 임대 복귀한 것 같아. 아, 임대 안 된 것 복귀했어요?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복귀했네. 정동윤을 데려왔구나. 아, 이 복귀했네.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거 내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진 않아 갖고 찾아봤는데 복귀했네. 임대 복귀했네. 그러면은 정동윤을 산 게 말이 되지, 설명이 아, 되지.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안 그랬으면 포화였어요, 이 자리가. 그쵸. 수비진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괜찮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미드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제? 일단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수원이 이번 겨울에 그 메탄 고등학교 픽을 빼면은 프로에서만 거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14명을 영입했어요. 이번 겨울에만. 잠깐 총 영입이 총 영입 굉장히 14? 예. 이게 돈을 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많이 뭐 썼네. 전북에서 이민혁 미드필더 중에는 이민혁 데려왔고 또 문영진, 뭐 최영준이 크죠, 사실. 제주에서 최영준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선수가 좀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최영준이. 음. 네, 그러니까 웬만한 미드필더는 다 볼 수 있어요, 이 선수는. 전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전북 맞겠죠? 네. 근데 나이가 너무 많다, 최영준은. 사실 최영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어린 선수였는데 이게 금방 이게 나이가 시간이 금방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91 년생이면은 너무 많지. 그러니까 최영준이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는 꽤 나이가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그치. 그때는 예. 어릴 수 있지. 그치. 이 근데 시 어쨌 이거 음. 너무 노장을 샀는데? 그리고 예, 계속하세요. 네. 기존의 미드필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과연 뭐 제가 지금 강현무. 잘 안 떠오르는데 김구태 씨가 기존의 미드필더들 대충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예. 나도 안 떠올라요, 지금. 뭐 피터도 있었고 강현묵 있고 이제 뭐 홍원진, 김상준 이런 애들인데 기억나는 애들은 강현묵이랑 피터인 것 같아요. 파울리뉴. 아, 파울리뉴도 있고. 그래서 미드진은 여기도 그렇게 예.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근데 때. 미드진의 숫자만 봤을 때는 확실히 수원이 굉장히 많아요. 뎁스는 두꺼워. 근데 그렇게 썩 좋은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비교 대상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미드필더진 뎁스를 생각하면 좋네.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원 그렇긴 삼성이 하다. 뎁스가 좋기 때문에 약간 뎁스가 좋아서 예. 게다가 인천의 미드필더진이 게다가 나이가 많고 그게 걱정이야. 언제 이제 부상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으로 수원이 좋을 수밖에 없다. 아 맞아.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그 얘기 본 것 같은데. 저기 누구지? 홍시우랑 구본철 트레이드 얘기 본 것 같은데.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내가 그 본 거예요. 그 예. 뭐냐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루머로 본 건데 구본철 요새 괜찮나? 내가 2부를 안 봐 갖고. 인천은 그것도 봤어요?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야 된다. 영입해야 되네. 진짜로.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막 이번에 결국에 미드필더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아길라르도 3월 넘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네. 아길라르도 그때 넘어섰네. 근데 오히려 또 전지훈련 지내보고 부족한 점 보강한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공격진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비진은 약간 수원 삼성이 약간 근소 우위고 미드필더진은 수원 삼성이 훨씬 우위. 이제 공격진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뭐 공격 인천은 뭐 바로 무고사 제르소죠. 그쵸. 수원 같은 경우는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세라핌 얘는 누구야? 세라핌도 이번에 왔는데 얘 또 얘 레오보다 세라핌 평가가 훨씬 높아요 지금. 완전 브라질 쪽에서만 돌던 앤데? 실력이 막 연습 경기 보고 뭐 그런 이제 기자들이 아, 전지훈련 가서 보잖아요.
얘기를 해요. 왜 하다가 아니 말아요. 리액션이 아무도 없어. 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아 예. 이게 좀 그래도 반응해 주세요. 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전지훈련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죠.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세라핌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리액션이 없었던 이유가 세라핌 뭐 펜코에서 몇 번 들었고 이제 수원 베스트 11이랑 인천 베스트 11을 비교한 그걸 봤는데 저는 당연히 인천이 근소 우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 지금 수원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네. 공격진은 저는 당연히 인천이 이기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브루노 실바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원에는 또 김주찬도 아직 안 나갔죠? 4월에 간대요. 군대. 네. 박승수도 있고 어쨌든 백업 스트라이커에 김현도 있고 나 수원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이거 쉽지 않네 인천. 왜냐면은 인천이 네임 밸류는 좋거든? 네. 확실히 좋아. 득점왕했던 무고사 있지. 그다음에 그 지지난 시즌 베스트 11 들어갔던 제르소 있지. 그다음에 전북에서 검증된 누구지 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바로우 있지. 근데 수원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난 궁금한 수 게 있는데 김 PD님한테 네. 김도혁 선수가 3선에서 좀 풀타임으로 뛸 수 있나요? 아니요. 안 그건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 3선으로는 뛸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예 안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3선도 우선은 최용준한테 밀리는 거고 이명주, 신진호도 사실상 3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삼선 믿고 맡길 게 문지환밖에 없어 거기 지금. 신진호 선수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부상도 세고 또 이분은 또 예. 거칠다 보니까 수비적인 능력이 조금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죠. 아 사실상 3선은 문지환이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해야 돼요. 제가 야 막 이거 어렵다. 인천 팬톡방을 좀 뒤지다가 어쨌든 인천도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인천 팬톡방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승은 수원이 하고 뭔가 안양 잡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물론 한 명이었지만 왠지 이게 좀 약간 정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좀 자, 있더라고요. 나는 자, 안양이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안양으로 영내 발언 그만하시고요. 난 그건 그 안양이 이길 것 같아. 불안하신 건 알겠지만 아직 첫 경기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영내 발언 하시는 건 조금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예. 오바가 제가 아닌가. 인천 위주로 오늘 좀 조사를 하다가 수원을 이제 보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세 가지고 놀란 게 수원 좀 있어요. 세. 네. 올해는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이 전무했던 염기훈이 중간에 한번 완전히 꼬꾸라뜨려 버렸잖아. 그게 너무 컸어. 너무 저희가 이제 좋아 스쿼드가. 스쿼드 싸움에서는 수원이 근소 우위를 접했다고 하면 근데 변성환도 사실 2 부에서 작년에 보여준 건 없단 말이죠, 정확히는.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무승부도 많았고. 높았는데 그 중간에 한번 무승부 엄청 길긴 했어. 그래. 네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윤정한 감독 윤버지를 한번 믿어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아 근데 나는 이거 왜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사실 그 시작했던 스쿼드가 변성환이 원한 스쿼드가 아니잖아. 그쵸. 그 변성환이 원한 스쿼드가 아니고 중간에 여름에 데리고 와 봤어야 뭐 얼마나 데리고 왔겠어. 나 그 기억이 안 난다. 작년 여름에 많이 데리고 왔나? 아닌 걸로 아는데 내 기억에? 일단 작년 여름에 별로 영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시즌이었고 이번이 본격적인 시즌이라는 건데 너 왜 이렇게 무섭냐 수원 올해? 수원 승격 같은데? 다이렉트로? 그리고 2부에서 에이스인 브루노 실바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커. 승격을 위해서는 정말 큰 한 조각이 아닌가. 아니 막말로 제르소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선수야 인정해. 너무 좋은 선수지. 근데 문제가 그런 선수는 스피드로 때린 애들은 그거 꺾이면은 끝나는 애들인데 나이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동률이 온 거죠. 저는 이동률도 진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선수 터집니다. 이동률.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2부 모르는 애들이 그 스피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2부가 오히려 스피드빨이래요. 네, 막 아 공간 안 난다 막 이러는데 오히려 스피드빨이 심하대요. 스피드가 심하면은 그럼 제르소가 먹힌다는 건데 난 문제 그 꺾이면은 너무 답도 없을 것 같은데? 공격진은 제가 봤을 때 인천이 약간 근소 우위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문제가 저 세라핌이 너무 변수야. 그러니까 세라핌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브루노 실바는 이미 보여준 게 있는 애고 그러니까 브루노 실바, 일류첸코, 세라핌 이렇게 빅3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 인천은 1부에서 득점왕을 한 무고사가 있고 그 로우가 있고 전북현대에서 리그를 폭격했던 바로우가 있고 그리고 또 1부에서 최상급 윙어였던 제르소 거기에 2부에 또 오랫동안 활동했던 윙어 이동률 있고 이동률 그리고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 것 같은데 이미 긁은 것 같은 복권 절반 긁혀진. 예, 절반 김보섭이 긁혔어. 맞아. 과연 윤정환이 김보섭을 네, 살려낼 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첨은 아니에요. 일단 네. 김보섭은 그래도 한 2등 해가지고 어떻게 또 노릴 수 있나? 어떻게 그리고 좀 할 수 그 있나? 백업도 나쁘지 않아. 박호민 있잖아. 무고사 백업. 이렇게 보면 공격진 자체는 인천이 그렇게 훨씬 확 좋아 밀린다는 보이는데 느낌은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일류첸코. 골키퍼를 얘기 안 했어요. 아 근데 골키퍼보다 난 일류첸코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류첸코 감독발 너무 많이 탄단 말이지. 그러니까 변성환이 이거 못 쓰면은 네, 공격진은 사실 인천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골키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골키퍼 이동도 중요한데 가 중요하죠. 근데 수원은 양영모라는 정말 좋은 골키퍼가 있어요. 너무 좋지 양영모. 근데 백업도 또 인천은 박지민이죠. 지난 시즌에 이범수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막판에 아 나 진짜 내가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내가. 그럼 부주장으로 선발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폴업을 민성준. 예, 민성준 골키퍼가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주전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나는 못 믿어요 사실. 그 골키퍼 나는 너무 그 백업으로 불신이 예, 있어. 서울에서 황성민을 골키퍼 백업으로 데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전은 아닌 것 같고. 그거 주전 아니야. 3번 되는 거야. 3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인가 어쨌든 그 김동원이 제대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힘들어요. 골키퍼 부분은 인천이 많이 힘들어요. 아 나 못 믿겠어. 예, 진짜 이범수가 마음으로 빨리 못 믿 복귀하지 않는 이상 골키퍼는 명백하게 수원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너무 저는 호러블한 걸 많이 보여줬어 작년에. 수원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뭐 못 올라올 것도 같았고 초반에 뭐 변성환 선임한 이후에는 뭐 내년에 올라오면 되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인천도 무고사 제르소 나가면은 바로야 바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메꿀 수는 있지만 어떻게 올해 만약에 승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희망을 걸어볼 만은 한가요? 아니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면 쭉 수원은 무너진다? 기업 구단이잖아요. 네네. 수원은 기업 구단이에요 이 근본이. 네. 아무리 뭐 제1기획이 저거를 지금 뭐 거의 최대 주주처럼 운영한다고 해도 근본이 기업 구단이라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은 시민 구단인데 이번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준 거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든 인천도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긴 하네요. 올해 못 올라가면 난 어렵다고 봐요. 인천은 내년은 리빌딩 시즌이에요. 그 시즌에 승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어려워요. 윤정환 감독이 2부에 2년 연속 남아 있을까요? 그것도 과연?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 윤중환 감독님도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 못 보여주면은 나가야 돼? 자기도 일부러 갈 수 있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 그 지금 그 감독들이 타는 테크트리가 딱 있죠. 성공한 그 감독들이
살짝 좆박은 다음에 한 1-2년 쉰 다음에 이제 어디 해외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도 있고 뭐. 그런 태클을 타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윤 감독님은 1부에서도 이 좋은 팀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부로 온 거기 2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특이한 상황이야. 음. 아 그리고 저 연봉이 많이 비쌀 텐데? 많이 비쌀 텐데 저거 연봉? 이왕 감독 얘기 근데 나온 올해 거 마지막으로 감독을 비교하자면 사실 변성환 감독은 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던 게 유소년 대표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상 거기서도 성적은 좋지 못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력은 좋았는데 근데 결국에 성적이거든. 경기력이 네. 문제가 아니야. 프로는 결과예요. 경기력이 씨발 아무리 좋다고 뭐 점유율 막 70대 20 뭐 80대 20 나왔는데 1대 0으로 처먹혀. 그러면은 그거 이긴 걸로 안 보잖아. 그쵸. 골 결국에 넣어 갖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네. 저 말이 맞긴 하네. 결국 그래서 이제 두 감독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윤정환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될까? 근데 뭐 거기다 강원으로도 예, 해냈으니까 예, 사실. 거기다가 그 수원 삼성에 영입하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게 약간 없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정말 변성환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인천은 전적으로 모든 영입 그거를 윤 감독님한테 맡겼어요. 음. 그러니까 브루노 실바 이렇게 예. 바로 그러니까 바로 데려와 보고 달라고 하는 나오지. 선수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그것부터 했단 말이죠. 저는 김명순도 왠지 윤정환 감독님 픽일 것 같긴 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네. 정말 이번 시즌 정말 보고 싶은 거 김보섭의 부활. 아. 김보섭은 사실 2022년도가 하이였어요. 그게 하이였어. 윤 근데 감독님이 공격진은 예, 나 생각이 좀 바뀐 게 공격진은 인천이 더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윤 훨씬 감독 좋아. 윤 감독님이 강원 있을 때도 원했던 선수가 김보섭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사용을 진짜? 할지. 근데 확 진짜로 이거? 강원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김보섭 이적설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입니다. 이건 팩트가 나온 이거는 거예요. 저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 윤정환이 근데 김보섭 선수가 가진 툴이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좋은 아니 볼터치를 보여주는 윙어가 그렇게 많지 않기 속도도 좋아. 때문에. 발도 빨라 좋아. 맞아. 근데 결정력이 너무 난 이게 이게 되게 신기하네. 요즘 또 축구 메타에서 윙어의 결정력은 크게 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윙어가 중요해진 게 메날두 걔네가 너무 이상한 애들 때문에 그런 거라 그거는 걔네가 맞는데 인사이드로 퍼부어 가지고 그런 건데 요즘 또 윙어를 또 벌리고 풀백을 좁히는 메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될까? 저는 와. 김보섭이 마지막 경기에 보여준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명순 선수, 이 선수 진짜 한번 긁어볼 만합니다. 이동률 김명순. 그 정도? 나름 베스트 11 후보까지 갔던 선수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짧게 하고 말죠. 이것까지만 뽑죠. 우승 누가 한다 결국엔. 제일 당사자인 김 PD. 당신부터 골라봐요. 이번 시즌 우승은 서울 이랜드가 한다. 아니 그 장난하지 말고.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이러고 이런 데가 할 수 있기는 해요. 이거 할 수 있어. 후보 중에 하나야. 맞아. 예예예. 하나 중에 아니 하나야. 후보 그 중에 누구보다 맞아. 승격을 잘하는 감독이 거기 있는데 할 말이 있나요? 아, 이랜드. 정말로 그럼 당신은 이랜드? 서울 이랜드가 한다. 진짜로? 진짜로. 어, 영레발도 아니고 정말로? 진짜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랜드? 갑자기? 나 이랜드 누구 왔는지도 궁금한데. 요 방출도 너무 컸는데? 저는 좀 길게 아 얘기해도 돼요? 좀 해봐요. 길게 해온 게 오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길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짧은 네, 나부터 하고 말까요? 네네네. 나는 수원이 할 것 같아요 올해. 소원이 할 것 같다. 네. 네, 당신 길게 이 해요 이제. 제가 하자면 저는 좀 안양에 좀 대입해서 인천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안양도 시즌 초반에 수비진이 거의 박살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다 작년에. 맞아. 뭐 김영찬도 그렇고 뭐 백동규 나가 가지고 리영지가 오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 안양은 풀백 로테이션도 거의 안 돌렸단 말이죠, 풀백들. 음.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에서는 생각보다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1 번. 음. 그리고 '이명주, 신진호가 그래도 2 부에선 통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 우리 엄청 2 부에 1 부에서 유리몸이었던 김정현도 부활을 했고 리영직 같은 그 J리그 2부 전전하던 애도 어쨌든 2 부에서 부활을 했고 쪼끔 그래도 부상이 있던 선수들한테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2 부에서 또 이 선수들이 기술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명주, 신진호의 쪼끔 부활도 쪼끔 기대를 해 보고 또 무고사 제르소가 해 줘야죠. 거기다가 바로까지 왔고 그리고 저는 제르소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동률이 왔기 때문에 이 제르소를 백업이나 쪼꼬로 카드로 쓴다 해도 이번에 안양이 야구를 그 쪼꼬로 쓰면서 재미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안양에 대입을 해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단 어디가 어쨌든 우승한다? 합도 저는 인천이요. 당신은 인천이요? 셋이 다 다르다 예예예. 이거. 저는 좀 이거 안양에 재밌다. 대입해서 얘기를 해 봤고 안양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선발 맞춰본 선수들, 좋은 감독 물론 유병훈 감독님이 좋은 감독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감독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폭발적인 공격진? 공격진 좋긴 했어 안양. 맞아. 예예예. 물론 뭐 달레이 좋긴 했어. 나가고 막판에 좀 좆받긴 했지만 좋긴 했어 안양. 이렇게 하면 또 나 마테우스부터 해 가지고 유정환 나쁘지 않았거든요, 안양도. 그 선발 약 맞춰 준 잘 것도 판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약 잘 판다. 그래서 넘어갈 저는 뻔했어. 뭔가 좀 안양에 조금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뭔가 인천 조사를 하면서. 사실 수원은 많이 안 해 봤는데 또 근데 당신 김 원래 수원을 더 PD님 좋아했잖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김 네. PD님 얘기 들어보니까 변성환 감독님이 진짜 보여준 게 없기는 없는 게 맞아요. 저는 이 말에 형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 말은. 네. 그런 약간 축구가 2 부에서 통한다는 저는 아직 그거를 증명을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시즌 까 봐야 알겠지만 약간 변성환 감독님은 지금의 아모림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예요. 아니 왜 우리 맨유가 나와 저 안 갑자기.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왜 여름 우리 이적상에서 안 맞 아니 그거 본인이 입맛에 안 맞아도 그거를 꾸려 나가는 게 감독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롯하고 맞긴 한 아모림을 비교를 하면 맞긴 한데 갑자기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맨유 이렇게 왜 패? 아니 유망한 젊은 감독의 그 명문 팀을 맡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술적인 철학도 괜찮지만 그 플랜 A가 너무 세다. 그렇다고 갑자기 가만히 나는 있는데 왜 우리 맨유 갖고 그래요 당신들. 그렇다고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님한테 누누를 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누를 차라리 대입해. 왜 우리 맨유를 갖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죠. 변성환 왜 끌고? 감독님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아니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맨유 갖고 그래. 갑자기 기분 나빠 아니 갖고. 지금 상황에서 적응 못 아모림 하겠네 오늘도. 말고 대입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 비슷하긴 맨유를 해요. 갖고 그렇다고 왜 맨유를 갖고 와요. 맨유를 갖고 온 게 아유 아니고 아모림을 갖고 온 거죠. 아모림이 맨유 감독이잖아. 무슨 뭐 이상한 궤변이야. 그러니까 너무 전술 민감하게 스타일로 보면 반응하시네. 사실 변성환이랑 슬롯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슬롯은 좀 전술 좀 유연적으로 쓸 줄 알거든요. 근데 변성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축구를 정확히 보진 못하니까 뭐 라커룸에서 어떻게 연설을 하고 이렇게 좀 팔로우를 해 보면 약간 좀
플랜 A가 너무 확고한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돼요. 야, 더보기 리그 1위다 지금. 나 요새 몇 위 하는지 너무 망해갖고 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더보기 리그 1위다 지금. 씨. 맨유는 올 아, 시즌은 잔류하고 내년 노려야죠. 우리 우리 맨유 이거는 어쩌다 근데 이렇게 됐냐. 비판이 아니라 올 시즌 어떻게든 잔류하고 내년을 노려야죠. 우리 맨유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우리 맨유가. 음. 나 저 새끼들 때문에, 나 까먹고 있었는데, 요새. 요새 정신없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 좌파 같은 인간들. 일단 이렇게 수비 사람들 당신 아픈데 치는 거 아니에요. 인천하고 수원을 비교해서 수비진부터 미드필더 공격진까지 다 비교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서로의 이견도 나왔고 우승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랜드를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 이건 당신 저는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이랜드의 그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김PD님 어. 플레이오프는 충남아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충남아산은 아. 너무 2차전에 너무 별로였어요. 그리고 1차전 후반도 너무 별로였고. 그렇긴 하죠. 아산이 네. 대구랑 했나? 네네. 맞아. 난 올해 대구 되게 위험하게 본다, 진짜. 그래서 올해 정 아산은 기자님 네. 오늘 몇 시까지 하실 수 네, 있으세요? 정 기자님 지금 가셔야 되나요? 저 이제 슬슬 가야 돼요. 그러면 정 그러면 기자님 나가시고 네. 네. 김구두 씨는 저랑 한 10분만 더 하시죠. 저도 그러면 뭔가 간만에 통했네요. 할 얘기가 저희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요? 뭐 르, 저 르, 제 뒷담화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맨유의 뒷담화가 조금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꼭 맨유의 들어가야겠네요, 뒷담화가 이번 조금 거. 섞일 수는 있겠지만 꼭 들어가야겠네요. 토트넘 비판이 더 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네. 네. 자,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조금 재밌어가지고 해외 그렇죠. 축구가 일단 저는 아스톤 빌라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 신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센시오랑 레시포드를 데려왔어요. 아스톤 빌라가. 아니 이게 네, 일단 이름값만 보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둘 다. 그렇죠. 특히 레시포드는 거의 맨유에서 그 아모림이 레시포드 안 튀어가지고 그렇죠. 안 튀겨가지고 아예. 네. 그래서 뭐 도니엘 말론도 데려왔고 그러니까 공격진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에스턴 빌라도 지금 37점이면은 한 유럽파까지는 어떻게든 좀 꾸역꾸역 가려고 보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레시포드 올 시즌 보여준 폼을 보면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에메리가 또 선수는 잘 쓰거든요. 그렇긴 하죠. 또 아모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시포드가 조금은 부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맨시티가 겨울에만 미쳤죠. 3천억을 썼어요. 3천억을 썼는데 마르무시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후사노프랑 헤이스가 문제인데 그죠. 후사노프는 첫 경기에서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이건 좀 아무튼 그러니까 맨시티도 후사노프는 네네. 왜 데려온 거예요? 이게 어린 센터백 자원인데 유망해서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보고 데려온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맨시티도 스톤스 아직 복귀 못했죠. 디아스도 아직 부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 어쨌든 미래를 본 거지만 뎁스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아칸지도 근데 폼이 안 좋아서. 네. 저는 약간 조금 망 테크 타는 팀의 약간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시즌 말아 먹더라도 좀 뉴스를 끌어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겨울에 막 영입했다가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맨유 첼시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수로만 이렇게 막 메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맨유 첼시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은 있어요. 근데 맨유랑은 확연히 다른 게 맨유는 나이 많은 선수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맨시티는 유망한 선수를 데리고 오고 또 맨시티가 어린 선수 잘 키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첼시처럼 되는 거죠. 네, 과르디올라도 어린 선수 잘 성장시키는 걸로 유명하고 첼시는 사실상 그 감독픽이기보다는 구단픽이어서 거기는 좀 제가 팀이 올 시즌 봤을 때는 이제 가르디올라 축구가 가르디올라도 한번 조금 본인의 전술 좀 체제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조금 물러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감독도. 내년을 봐야겠죠. 과르디올라가 내년에 어떻게 하나 그걸 봐야겠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완전 그렇죠. 네, 이게 가르디올라 칼을 갈아서 내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성공하느냐, 그대로 망하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 그 인간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저는 가르디올라가 어느 정도 부활하려면 그릴리시랑 포든도 어떻게 조금 포지션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니면 덕배를 네. 완전히 쳐내든지. 근데 그 케빈 데브라이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여름에 나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너무 조금 경기를 볼 때마다 좀 수비 레벨을 못 따라가는 게 보이고 포든도 헤매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그리고 겨울에 빌라랑 시티가 진짜 화끈하게 했었고 마르무시, 마르무시는 리버풀이 노리던 타겟인데 그죠. 왜냐하면 살라랑 또 국적도 같고 근데 이게 노리기 좋은데. 하도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로 뭐 딱히 아쉽진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현재 1위 팀이랑 2위 팀이 또 영입이에요. 영입. 근데 사실 아스날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고 네. 리버풀은 안 한 거죠. 어떻게 리버풀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 좀 쭉 순항할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땐 토트넘 다음으로 팬들을 빡치게 하는 모드지는 리버풀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게 물론 첫 시즌에 기대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입을 전혀 안 하니까 아니 그럼 뭐 이번 시즌에 우승 한 번만 하면 그걸로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트래블 기회 같은 것도 쉽게 오는 게 아닌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승도 우승인데 슬롯 성향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키워서 쓰고 싶어 하고 약간 좀 스타 플레이어를 꺼려 하나? 외부에 있는 선수를? 또 그건 아닐 텐데. 일단 제가 볼 때 축구 철학으로 보면은 그 스타 플레이어는 많이 두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좀 이번에 팀, 또 예, 아놀드 예. 반다이크만 보더라도 팀적으로 굉장히 팀적인 조직력을 강조하는 스타일 같아서 근데 저는 그건 좋아해요. 그런 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수비수는 어떻게 해서든 물론 뭐 그렇지만 수비수는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나시우래도 결국에는 수비수도 못 데려오는 겨울이 돼 버렸네요. 코나테가 복귀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시즌 끝나기 전까지 코나테가 부상 당하는 순간 제가 볼 때 또 호러쇼 나옵니다. 콴사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고메즈도 그러니까 이럴 거면 진짜 또 리버풀 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반덴베를 왜 팔아 가지고 씨. 제가 볼 때 콴사를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 누군가를 좀 의심해봐야죠. 음. 어, 그리고 슬롯 체제에서는 한마디 하자면 좀 센터백이 볼 다루는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뭐 반다이크 재계약만 되면 그거는 별로 문제가 네. 없을 것 같아서. 콴사가 그런 능력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볼을 좀 오래 잡고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슬롯 체제에선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상 헤이스 같은 선수가 리버풀도 헤이스 같은 선수를 영입해야죠. 그쵸. 네, 그 선수도 발밑이 좋은 걸로 유명해서. 오히려 엔더가 센터백 나왔을 때 전에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니깐요.
그러니까 엔도 센터백은 단점이 너무 명확한 게 키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쉽고 리버풀 얘기 대충 끝내고 좀 이슈가 될 만한 영입이었던 게 이제 안토니가 스페인으로 갔거든요. 레알로 갔죠. 네, 레알 베티스 갔는데 네. 그거 아세요? 네, 경기자 있었으면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 첫 경기에 네. 바로 MVP 달았거든요, 안토니가. 그러니까요. 얘 맨유가 문제가 있어. 팀이 문제가 뭐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팀에 자리 잡은 뭔가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번에 디알로 재계약한 걸 보고도 느꼈는데 그 디알로가 잘해서 재계약한 건 알겠거든요. 아, 너무 근데 근데 너무 한 번에 너무 퍼주니까 제가 그런 게 알 것 같아요. 선수여도 솔직히 교육이 기분은 안 된 것 같은데. 좋은데 네. 어차피 이제 주급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뭔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음, 돈을 너무 이망년대 퍼줘. 너무 돈을 너무 퍼줘. 계획 재계약을 한다.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디알로마저 무너지면 사실 맨유는 진짜 힘들긴 힘든데. 그리고 놀랍게도요. 제가 봤을 때 디알로가 재계약한 다음에 한 몇 경기 잘하다가 요새는 조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맨유는 솔직히 헝그리 정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퍼거슨 시절에. 그 맨유 경기를 사실 제가 많이 보진 않았었는데, 그 3-4-3 구집하는 것도 조금은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모림은 어떻게든 이번 시즌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프리 시즌 때 완성을 무조건 시켜서 다음 시즌은 내가 조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음, 이러다가 근데 만에 하나라도 강등 가면은 거든요. 물론 뭐 강등은 안 간다고 말은 할 수 없겠네요. 뭐 겨울에 이번에 또 혹시 기억나는 거 좀 임팩트 맨유에서 있던 네. 풀백 하나 영입한 거, 저는 그게 기억에 좀 남는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유망한가 보더라고요. 풀백이 필요하긴 했어요. 맨유가. 네. 근데 쓰리백 네, 쓰리백에서 윙백으로 쓰겠죠. 토트넘도 노리던 영입이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게 좋은 선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수가. 서칭을 해봤을 때 잘 안 나와가지고. 뭐 그것도 그런 거고 이번에 좀 하나 있지. 우리 얘기할 거. 뭐죠? 마티스테요. 그거는 근데 임대라서 그런가요? 네, 그게 완전 이적 옵션이 강제가 아니에요. 그 이적은. 그래도 우리는 네. 마티스텔의 데뷔 경기를 봤잖아요. 데뷔 경기요? 네네. 그 경기요? 네네. 네, 그건 텔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수비진의 문제였기 때문에 텔이 뭐 딱히 처음 오자마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네. 이번에 이탈리아 쪽으로 가보면은 델레알리가 코모로 이적을 하면서 드디어 프로 무대를 복귀한 것 같아요. 1부인가요, 이 팀이? 코모가 이제 세리에 A죠. 1부. 세리 A구나. 전 네. B로 알고 있었어요. 그 바란이랑 알베르토 모레노 아시죠? 네네네. 걔도 코모예요. 아직 있구나. 세리에도 여기도 참. 델리 알리도 빨리, 뭐, 은퇴든 뭐든 빨리 복귀를 하든 했으면 좋겠고, 발로텔리. 발로텔리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네. 발로텔리 과연 K리그 올 것인가. 제가 볼 때 안 올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별 말이 없는 거는 안 올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짤막하게 해외 축구 이적 시장 대충 얘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큰 이적은 맨시티 빼고는 없었네요. 맨시티가 미쳤죠. 그리고 네. 리버풀, 아스날은 다른 의미로 미쳤고. 저 이제 아스날은 네, 솔직히 약간 무능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리버풀은 엄청난 자만을 한 거다.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리그 우승 놓치면요. 진짜로 이거는 폭등 각오해야 돼요. 아,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 솔직히 경기 보는데. 아,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예. 너무 아니 왜냐면 여름에 키에사 자유이적 말고는 아무것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겨 수비진이 급하긴 했죠. 근데 한 시즌 통으로 그냥 영입을 안 한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해 주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봐야 하는 거는 이렇게 영입이어도 시즌 끝나고 우승하고 뭐 아놀드, 반다이크, 살라 재계약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아놀드 레알 사가가 살짝 또 식은 것도 같거든요. 아놀드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결국엔 재계약 안 하면 FA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아놀드는 나갈 것 같고 아놀드는 나갈 것 예. 같다. 살라, 반다이크를 잡은 다음에 여름에 진짜 한 3,000억 이상 안 쓰면 진짜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우승하고 저는 또 안 쓸 것 같긴 해 가지고 살라 재계약하면 저는 영입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2번 이적 시장 패스를 했는데 이번 여름에 또 그딴 식으로 한다? 그거는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근데 뭐 원래 그래왔던 팀이긴 하니까 아니 원래 그래왔던 팀이라기보단 너무 심하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너무 심해 진짜. 네. 아니 2시즌 연속 그 새로운 유니폼 발표하는데 멤버가 똑같아.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긴 하죠. 제발 리버풀 센터백이라도 좀 네. 데려왔으면 네.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막 트위터 외국 트위터 이런 거 쪼금 찾아보곤 하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지금 링크 나는 애들이 쪼끔 의미가 아무리 없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좀 조용하긴 해 가지고 여름도 좀 불안하긴 해요. 링크 뜨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남들은 3,000억 쓰는데 조용한 아스날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그 우승권을 다투는 클럽이 많나? 약간 공감이 안 그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거의 50분 넘겼는데 전 기자 미리 보내고 둘이서 남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대충 얘기를 한번 해 네. 봤습니다. 네. 갑자기 텐션 급 다운되네. 역시 전 기자가 있어야 돼. 아 텐션 네. 다운보다 저 지금 리버풀 이적 루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밖에 없어 가지고 반더벤 링크가 또 하나 뜨네요. 반더벤 토트넘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더벤이? 네. 근데 반더벤도 사람이라면 야망이 있다면 리버풀 오고 싶겠죠 또. 예. 야망이 있다면 올 수도 있어요. 또 네덜란드 선배 있고 하니까. 근데 레비가 절대 싸게 안 주거든요. 그쵸. 한 몇천억. 제가 볼 네. 때 지난 시즌에 왔잖아요. 네. 내가 볼 때 한 1,200억 부를 거야 그 양반은. 뭐 시몬스 이런 애들도 링크가 뜨고 있는데 아 쉽지 않네요. 은베모도 그렇고. 은베모는 진짜 좋은 자원인데. 네. 은베모 이렇게 해서 한번 리버풀 어쨌든 올 시즌 우승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버풀의 녹음 트래블을 기원하면서 녹음 오늘 마치도록 녹음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